자,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상진 씨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저음이고 멋있네요. 자, 여기 메일을 보니까 네네. 취업 준비생 취업이 늦어져요 라고 이렇게 딱 간단하게 보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우리 히스토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원래는 네. 디자이너로 6개월 정도 이제 스타트업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회사 사정이랑 이제 제 사정이 겹쳐져서 그만두게 되고 이때를 이제 이용을 해서 좀 네. 더 탄탄하게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좀 제대로 좀 시작을 해보고 싶다. 네. 이제 준비를 하던 과정이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좀 이력서를 많이 넣어보는데 몇 군데 면접을 보긴 했지만 이제 저는 이 정도면 좀 충분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꾸 떨어져서 네, 그래서 이제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이제 스스로 어디가 문제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자,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회사 스타트업에서 6개월 다니다가 네. 뭔가 회사 사정과 본인의 사정이 겹쳐져서 그만두게 됐다라고 말했잖아요. 회사 사정이라는 건 아마 회사가 어려워진 걸 얘기한 걸 거고, 그죠? 네, 회사가 어려워지고 회사가 갑자기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 지역을 이전을 해서 출퇴근이 안 되게 됐구나.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본인의 사정이 그거구나, 그죠? 네네. 아유, 아까워라. 좀 운이 없었다. 네. 그게 아직까지도 그게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1년은 채워라. 1년은 대학 경력 인정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죠? 네네. 나이는 어떻게 돼요, 지금? 저는 이제 28살입니다. 28이면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완전 적지도 않고, 그죠? 딱 적당한 나이네. 그런가요? 저는 스스로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절대. 너 취업하기 너무 늦었어. 그런 나이는 제가 볼 땐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본인 스스로 막 그렇게 움츠려들 필요는 제가 볼 땐 없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 네네. 그리고 일단 다행인 건 뭐냐면 지금 28인데 포트폴리오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다. 그렇잖아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거야. 왜냐면 이제부터 준비한다고 했으면 또 몇 개월을 또 소비해야 되니까. 그죠? 네네. 작년 말부터 어? 지원을 하고 좀 네. 떨어지면은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할까 해서 좀 수정을 하고 다시 도전하고 수정을 하고 다시 도전하고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류에서 다 탈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면접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서류에서도 좀 많이 탈락을 했지만 이제 면접을 조금 보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떨어지게 돼서 10군데를 지원을 했어요. 그 중에 5번 정도를 면접을 보고 5번은 서류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한 10군데를 넣으면 네. 한두 군데에서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퀄리티가 그렇게 엄청 높진 않은 것 같아. 일단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10%잖아, 10%. 네. 그러니까 10%니까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있겠네. 포트폴리오 한번 보면 좋긴 한데 이거 못 봐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아니면 네. 간단하게 노션을 좀 민폐일까요? 노션? 제가 노션에 조금 제가 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하고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노션으로 만들었어요? PDF도 있는데 노션으로도 해서 그거 링크 한번 지금 메일로 줘볼래요, 그러면? 네,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내도 돼요. 네. 제가 화면에 노출은 안 할게요. 그냥 저만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그래도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항목 정도는 좀 얘기를 하긴 해야겠다. 그죠? 항목 정도는 얘기해도 되죠? 네네. 세상의 모든 향기랑 언어 교환이랑 온라인 커피 브랜드랑 퍼블리싱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스스로 좀 독학을 해서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모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강의도 지금 듣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네네.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네. 이게 디자인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노멀한 거지, 디자인 자체가. 이거 혹시 포트폴리오 제출할 때 노션으로 제출하셨나요? 아니요, PDF로 PDF로 제출했어요? 좀 자신이 없어서 보여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디자인만 봤을 땐 괜찮아. 아까 제가 시청자 컨펌 포트폴리오 피드백한 거 봤어요, 혹시 영상? 네, 봤습니다. 그분도 디자인은 괜찮았는데 정리가 좀 그랬던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우리 친구도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아. 지금 디자인을 보니까 디자인은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정리가- 포트폴리오를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로 나눴었는데 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엄청 TMI처럼 하나하나 모든 디자인을 설명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잘못했네. 네, 아까 어. 그분의 그 피드백을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아까 제가 레퍼런스도 잠깐 비엔스나 뭐 여기저기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맥이어야 돼요, 포트폴리오가. 그런, 물론 그렇게 똑같이 심플할 필요는 없지. 근데 설명과 디자인이 일단 명확하게 나뉘어져야 되고, 설명이 들어가도 내 디자인이 잘 보여야 돼요. 그게 핵심이야. 본인도 디자이너고 나도 디자이너고 본인을 면접해서 채용하는 사람도 디자이너잖아요. 그죠? 디자이너는 성향상 아무리 글이 많아도 시각적으로 디자인이 먼저 꽂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원론적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디자인을 못해도 설명 글을 잘 쓰면 취업이 될까? 안 되겠지. 근데 글이 좀 부족해도 디자인이 잘 되면 디자인이 잘 보이고 잘했으면 채용이 되겠죠. 그것만 놓고 보면 비중은 디자인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디자인이 잘 보여야 돼, 디자이너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서술형으로 글을 막 쫙쫙쫙 쓰는 것보다는 핵심적으로 키워드만 두세 줄 정도씩 퉁퉁퉁 던지듯이 놔야 되고 내 디자인도 잘 보이게끔 퉁퉁퉁 던지듯이 놔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정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봤을 때. 디자인상으로는 물론 이 디자인이 뭐라 그럴까, 딥하게 보면은 여백도 좀 타이트해요. 제가 볼 때는 추천 검색어 타이틀도 너무 작아 보이고 그 백 아이콘과 옆에 검색 박스 있죠. 거기 가는 여백도 너무 넓어요. 디테일하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집어내면 집어내는데 쓱 봤을 땐 나쁘지 않아요. 흐름상 그런 것들만 좀 조정해봐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뭐야, 인터랙션 이런 거, 프로토타입도 다 같이 넣었어요? 그 PDF에 이제 프로토타입도 준비되어 있으니 링크는 이런 링크 여기입니다. 그 PDF에. 아, 그거 거의 안 볼 거야 아마. 그 링크를 거의 클릭을 안 해볼 것 같아. 왜냐면 생각보다 디자이너들은 귀차니즘이 심해서 PDF로는 그걸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그게 통할진 모르겠어. 저 신입 때는 PDF도 준비하고 비엔스에도 준비했어요. 그 두 개를 보냈어요. 너 본인이 보고 싶은 걸 봐라. 근데 거의 다 비엔스를 봤어. 왜냐면 클릭하면 바로 뜨니까, 링크로. PDF는 다운받아서 열어야 되니까. 디자이너는 비엔스를 알고 있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엔스가 무조건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비엔스에 올리면 프로토타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신입사원들을 많이 봐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고, 대표적인 포트폴리오 문서 형태는 PDF가 맞아요. 그 PDF 사이에 링크를 꽂는 건 못 볼 확률이 더 높다. 왜냐면 스치듯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안 내려볼 수도 있고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요. 첫 인트로부터 링크를 보여준다고 해도 디자인을 먼저 보려고 그러지 그 링크를 먼저 클릭해서 거기 들어갈 생각은 절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링크만 한 줄 넣는 거는 어디에 배치해도 사실 눈에 안 띌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는 좀 방법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릴 게 아직 좀 남아있긴 한데, 면접에서 어떤 질문했어요? 혹시 기억나요? 그 면접을 한번 봤었잖아요. 그 회사에서 면접 볼 때 어떤 질문한지 혹시 기억나요? 보통 이제 프로젝트를 제 디자인을 설명해 달라랑 네네. 그런 거랑 자, 오케이. 거기까지. 억지로. 디자이너로서의 강점, 본인이 생각하는 디자이너로서의 강점과 본인의 그래픽의 강점을 여쭤봤어요. 물어보셨어요. 그래픽의 강점? 그거는 좀 어렵다. 그래픽의 강점은 좀 어렵네. 거기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답변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픽의 강점은 좀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도 답변하라고 그러면 멈칫할 것 같긴 하네요. 질문이 어렵네. 앞에 두 개의 질문은 본인 디자인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본인 디자인을 설명하면 되는데, 이 디자인에 대해서 뭐 이 색깔의 컨셉이나 뭐 폰트의 크기나 뭐 여백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아마 아닐 거고, 이 디자인을 하기 위해 풀어가는 그 과정이 궁금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아마도.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라면 이 디자인이 나오는 그 과정이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토대로 이 디자인을 어떻게 녹였는지, 지원자분이 방금 설명했던 그 디자인을 풀어가는 그 과정을 녹인 거를 이제 디자인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면 딱 맞아 떨어졌을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했어요? 흐름만? 저는 본인의 디자인적 강점이 무엇이냐, 이제 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먼저 제시할 수 있고, 심플한
면서 좀 포인트를 주는 거에 강점을 두고 디자인을 하고 있다. 아, 그런 맥으로 답변을 하셨구나. 약간 답변이 네. 모르겠어요. 제가 면접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네. 좀 추상적이야. 아, 이 친구가 그렇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지가 않는 게 가장 첫 번째로는 아이디어를 잘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아이디어는 상대적인 거라서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어떤 게 아이디어를 잘 내는 건지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거야 아마. 아이디어를 잘 낸다는 게 어떤 걸 아이디어를 잘 낸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답변은 나는 이런 부분이 아이디어를 잘 낸 것 같다 라고 말했을 때 면접관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끝나는 답변이라 그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좋은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다. 물론 저도 베스트 답안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심플한 걸 좋아한다. 사실 그거는 거의 90%의 디자이너가 말하는 답변인데 거기서 좀 살과 뼈를 붙여야 돼. 심플한 거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고 본인의 성향과 그 심플함 같이 녹여서 설명을 했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은 심플한 걸 좋아하고 깔끔하고 여백 있는 디자인을 좋아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좀 뼈가 없는 말이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좀 마지아님께서 네. 말씀하신 네. 추상적인 답변이라는 뜻을 네. 방금 해주신 말로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대단한데? 어때 본인이 답변했던 게 좀 추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답변하신지 모르니까. 네, 저도 이제 좀 기억이 흐릿하긴 하지만 제가 마지아님께 말씀드린 맥락으로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나는 솔직하게 잘 말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듣는 사람이나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게 마지아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걸로 확 좀 느꼈어요. 옛날에 네. 제 디자인과 친구 중에 이마트에 취업한 친구가 있어요. 현장직으로.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예전에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내가 디자인과를 나왔는데 거기서 과일을 판매하는 업종으로 지원을 했는데 현장에서 네. 그거 있잖아요. 딸기 얼마 요즘 세일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하게 됐는데 전공과 상관없는 직업을 왜 지원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라고 말을 했을 때 제가 그때 너는 디자이너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보다 레이아웃 구성이나 색감이나 시각적인 표현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행사나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이런 데이들을 행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마트에서. 그런 것들의 상품 DP 같은 것들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해봐라. 이렇게 전 조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뭔가 자기의 성향과 그 기업의 성향을 묶어서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없으면 명분을 만들어내서라도 뼈를 씹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항상 면접에서 답변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접 사전 질문을 미리 뽑아보는 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긴 해. 근데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는 있으니까 고지고대로 듣지 마요. 저도 면접관은 아니니까. 혹시 또 질문할 거 있어요? 이게 좀 질문을 하면 제 스스로가 좀 많이 모르는 느낌이긴 한데 괜찮아요. 네,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노트폴리오나 비엔스 같은 데서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찾아보는데 한국인 분들의 개인 포트폴리오를 보면 대부분 퍼르소나를 제시를 하고 저는 따라가지 않고 싶은데 따라가서만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게 이점이 있는 건가? 왜냐면 본인도 지금 말했잖아요. 여기저기 다 쓰고 있는 듯한 그런 기성품 같은 느낌이라고. 네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예외 케이스가 있어요. 디자인을 정말 잘하면 어떤 포맷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적당한 평균 정도야. 디자인 실력이. 네네. 그러면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저기 흔하게 널려있는 그 포트폴리오 포맷이 과연 본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페르소나가 들어가는 거 다 좋아. 그런 내용들을 보면 괜찮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무조건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페르소나 들어갈 수 있지. 근데 표현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페르소나라고 하면 머릿속에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페르소나 딱 하면 머릿속에 대충 그려지지 어떤 느낌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네네. 그거를 깨야 된다고.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그런 포맷들이 저기 저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다 쓰다 보고 그런 포트폴리오들이 막 취업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템플릿처럼 어느 정도 기성품이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제가 느낄 때는 그런 거를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을 거고, 만약에 내가 그걸 정말 못 벗어나겠다 싶으면 타겟을 좀 설정해 보는 건 어때? 타겟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디자인에 페르소나가 필요한 디자인이 있을 거고 필요 없는 디자인이 있을 거야. 필요 없는 디자인인데도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억지로 페르소나 같은 걸 넣지는 말자 이거지, 내 말은. 왠지 그런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뭔가 늘 건 없고, 늘 건 없다 보니 너무 밋밋하고 같고, 그래서 뭔가 좀 있어 보이게 구성을 좀 넣고 싶으니까 여기저기 넣는 것들 다 본 다음 나도 한번 다 넣고 막 이런단 말이지. 네. 근데 본인한테 진짜 딱 필요한 것만 골라 넣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포트폴리오에는 뭐 페르소나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많이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비엔스에 있는 포트폴리오는 기업용 포트폴리오가 꽤 많고, 기업용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 업체 포트폴리오, 그냥 개인 작업인 포트폴리오도 꽤 많아요. 그래서 페르소나도 있지만 없는 것도 굉장히 많지. 우리 국내 디자이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취업 목적 아니면 잘 안 만들어요. 맞잖아요.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본인의 디자인을 하질 않아요. 디자이너들이 국내 디자인 특이하게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수정이 된다면 한번 피드백 받아봐요. 저한테. 본인한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되진 않을 것 같아. 한번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물론 저한테 피드백을 받는다고 취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디자인을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나한텐 실이 된다, 독이 되는 건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단 멘탈이 좀 세야 돼. 저도 멘탈이 그렇게 막 약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상에서 막 뭐 디자인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막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겠어,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발전 가능성이 열려 있어. 속으로는 생각하지, 뭐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뭐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게 결국은 이 사람이 지금 나의 디자인에 대해서 디스를 해도 미래를 본다면 그게 다 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소스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 디자인을 외부에 많이 노출시키고, 꼭 저한테 보여주진 않아도 돼. 주변인들이 있으면 주변인들한테라도 한번 보여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친구 화이팅해요. 자신감 잃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네. 통화가 조금 길긴 했지만 여러분들, 우리 친구 28살 남성분이고 10번 지원해서 한 번 정도 면접을 보셨다고 하고,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이 친구의 디자인을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디자인을 못 보셨겠지만 저는 봤는데 딱 쓱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딥하게 보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쓱 볼 땐 괜찮고 딥하게 보면은 어설프다라는 건 디테일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큰 맥으로 보면. 그리고 포트폴리오에도 본인의 문제점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포트폴리오 시청자 피드백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다고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 수정하신 다음에 저랑 같이 포트폴리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고생했어요.